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5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랑 시작과는 굉장히 텐션이 다르잖아요. 네? 왜 마이크 앞과 마이크 뒤가 다르죠?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아까 훨씬 더 높았는데. 지금 최고의 기분입니다. 최고의 기분.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D-19일이죠? 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정작 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말말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양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기자회견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자분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신동욱 대변인이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다음에 하자,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더니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 설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현재 윤석열 탈당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이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이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측근발 보도가 나왔는데 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지 자신이 탈당하라 마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면서도 계엄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데요. 게다가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아직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계엄은 미안한데 헌법재판소는 공산당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틀어드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네, 시사에 관심이 없다. 뉴스를 안 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헌법재판소가 다 8대 0으로 했나요? 네, 4대 4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네, 그 이외에 이제 한덕수 탄핵, 이런 거는 사실 8대 0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의견이 갈려가지고 기각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됐습니까? 그만큼 한 일이 다른 사안은 다 4대 4도 되고 5대 3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리지만은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장일치는 만장일치 할 만하니까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지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수조사 해보면은 여러 단계의 결정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전국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최고위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결정 단위 있는데 다 한번 뒤져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공산당입니까? 공산당의 대선 후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지금 큰일이다. 그러면 본인이 공산당의 후보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얼마나 큰일입니까? 빨리 주변 분들이 그것을 빨리 알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공산당 후보일 수 있다 지금.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윤석열 씨 탈당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입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씨가 스스로 탈당할지 혹은 출당시킬지.
뭐 말은 뭐 너무 많이 본 광경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분이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탈당하라고 하면은 탈당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당이란 무엇이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일까요? 네. 당에서 이 선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의사는 후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사실 후보가 탈당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의 의사이죠. 공식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의 의사가 사실 당의 의사일 수도 있는 거고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격 인사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탈당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당의 의사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지만 후보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주장할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YTN입니까? YTN인가가 보도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씨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탈당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달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아니 뭐 의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벌써 여기서부터 소스가 어딘지가 나오는 거죠. 의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필요하면 내가 거기에 알맞게 처신할 테니까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얘기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은 선거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탈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말은 당이 요구하면 또는 후보가 요구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탈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뒤에 이제 괄호가 생략돼 있는 거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후보가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그럼 이게 탈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찾아뵙고 탈당을 뭐 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권하면 아마도 이제 그런 대응이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후보 생각은 다르던데라든지 후보한테 허락은 받았나? 라든지. 약간 말투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말투요? 받았나? 저기 뭐 김문수 후보하고는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저 얘기가 좀 다르던데. 언제 연습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뭐 왔으니까 소주나 한잔 하고 저 김치찌개에다가 내가 저 할 테니까 용태야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했는데 자 마시자 이래가 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네. 그럼 결국 배드값 부값을 나눠야 할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짜고 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글쎄요. 근데 뭐 이렇게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쪽에서는 밀려서 탈당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그림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다 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만나서 탈당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걸 한다면은 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나름의 용기를 또 인정하겠습니다. 네, 와 윤석열 나온 줄 알았는데요라고 리오크님이 하셨어요. 황범인간님은 아마 총통의 팬이신가 봐요. 항상 연습하고 계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네요. 네, 아마 근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죠. 국민의힘 선대위는 뭐 점점 더 세신과 멀어지는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이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다가 5시간 만에 번복하는 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인데요.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저와 상의된 바가 없다.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대위에 석동현 변호사 이제 합류한 데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과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복당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친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지아 의원은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이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의 빠른 변화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진짜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장해찬, 최경환의 복당뿐만 아니라 지금 정호영의 영입 시도와 같은 행동은 왜 나온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에 안 좋았던 어떤 흐름 그리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의 어떤 두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선을 긋고 김문수는
김문수라는 후보는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는 것을 사실은 그거 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오리발 내밀기지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선거니까 보여주기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특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혹당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도전을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공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 장해찬 씨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이 권유를 했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고 여기서 대통령이란 윤석열이죠. 소문이 있고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장해찬 씨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니다 말도 없다. 이런 기괴한 일이 있니? 이렇게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그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장해찬 씨의 행보는 어때요? 한동훈 저격수를 계속 이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든 게시판에 한동훈 관계 사건.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이 게시판에서 윤석열을 욕하고 김건희를 비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호위무사격의 행동을 해온 사람인데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적어도 당의 어떤 공천의 결과, 이 공천의 결정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인사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 복당을 그냥 시켜준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붙는 정치적인 해석은 요 결정을 하면은 윤석열의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선긋기나 이런 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찍는 거고 그것뿐입니까?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윤석열 대선 캠프 시즌 2냐. 왜냐하면 그때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역할을 또 맡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일정, 수행 누가 합니까? 이용 의원이 또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수행 팀장인가 해가지고 메시지 누가 합니까? 조지현 의원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강민국 그다음에 또 누구 그당 용산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의원 배치단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우리의 호프 윤석열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또 뭐 시민 무슨 선대위에 또 합류를 했죠. 무슨 위원장이라고 거기에 합류를 하고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윤석열 캠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한 것까지 보면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데다가 플러스 이제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이제는 신군부 인사인 정호영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까지 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해도 커버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안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대선을 치르는데 12.12 군사 쿠데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한 겁니까? 우리 제갈량이 지고 가기로 한 거죠. 김문수의 제갈량 김재원이 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명단을 잔뜩 받아갖고 그냥 막 하다가 착오가 있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그게 그냥 사소한 잘못인 것 마냥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래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는 민주당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키워드가 그것입니다. 네, 홍준표, 이재명 손 잡나.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에 있긴 한데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이 연일 SNS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홍 전 시장이 대선을 끝나면은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 홍준표 전 시장 측과 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직 임명에 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원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 전 시장 측이 가부 확답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총리직 논의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 전 시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또 조금 전 나온 세계일보와의 보도에서도 홍 전 시장이 선거용일 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 김상욱 의원도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아직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우선은 선거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보십니까? 뭐 앞으로의 선택의 여지를 계속 이제 넓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네, 뭐 지금 당을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계 은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이 정계 은퇴했다라는 말과 네, 우리 가게 주인이 미치고 파는 거예요라고 하는 말과 뭐 그런 말 뭐 믿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의 댓글을 받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니 믿지고 파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마케팅 용어인 것이지. 마케팅 용어죠 뭐. 사장님이 망했어요. 뭐 마케팅 용어지. 망했습니까? 네, 안 망했죠. 네,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지금부터 뭔가 그러한 이제 이 맥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두 번째 뉴스도 넘어가 보죠. 네, 법원 직위원 의혹 밝힐 입장 없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이야기했죠. 네, 앞서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인당 이제 100에서 200만 원 비용이 나오는 유흥주점이었고 지판사가 한 번도 이제 돈을 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가 넘도록 이 직위원 판사의 입장이 따로 나오지 않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로 인해 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관련된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직위원 판사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할 때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밝힐 게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의미로 이제 입장을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중앙지법의 논리는 지금 문제 제기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뭐랄까 답할 내용도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개를 하면 되죠. 그 다음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혐의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이 됐든 아니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됐든 혐의가 있는 거면은 그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문제 삼기 위한 그러한 절차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게 맞지. 뭐 이거를 뭐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제 더 야 왜 모른다고 하냐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진전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다음 증거를 내면서 스텝을 나아가자. 그렇죠. 뭐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야지 뭐. 네,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뭐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라임 술 접대 검사들 6년 만에 징계. 네,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법무부 징계 6년 만에 이뤄진 거죠? 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이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에 이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라고 이듬해 폭로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1, 2심이 향응 액수, 그러니까 이 술자리 총액이 536만 원인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서 이 논란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사기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제 이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수원지검의 나의혁 검사에게 정직 1개월 그리고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요. 인천지검의 유모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임모
김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 그리고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하는 게 징계 사유인데요. 참여연대가 어제 성명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자 징계 신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검사가 특권 계급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그리고 폭로가 있었던 지 5년 만에 이제서야 징계가 있다 보니까 해당 검사 3명은 아직도 현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늦었다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늦었느냐. 결국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19 감싸게 하다가 네, 이제 볼장 다 보고 이제 뭐 정권 넘어가게 생긴 이런 상황까지 와서 네,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정권 넘어가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징계하는 게 낫다 이런 뭐 생각인 건가요? 그런 거죠, 뭐 이게. 어.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의 일인 거잖아요. 따지면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윤석열. 그렇죠. 그때 검찰 주류는 윤석열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쭉 따져보면은 결국 이것을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게 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윤석열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 힘이 이제 완전히 앞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한 거 아니냐. 솜방망이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 역사에 남을 잔머리 예? 99만 원 불기소 세트 댓글창에도 네.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99만 원 세트를 발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뒤늦은 징계나 뒤늦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 언론이 됐든 시민사회가 됐든 또는 별도의 이제 뭐 이건 다 이제 뭐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진행이 이제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할 일이다.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임승차도 걸리면 30배 무는데 이게 3배로 되겠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